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중잣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이중잣대의 악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잣대란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한다 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활용하는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논리로 뭔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뭔가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그렇다 라는 명제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비판의 논증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옹호의 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중잣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이 가능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선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선 비판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치, 종교, 학문, 인간관계 등에서 우리는 이런 이중잣대를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사회 속에서 비리와 청탁, 부당거래 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릅니다. 공정함이라는 것은 텅 빈 껍데기일 뿐 그 공정함의 내용은 이중잣대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관계, 감정, 기분 등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잣대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중잣대의 결과와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중잣대로 구성되는 세계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누군가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혜택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중잣대는 한없이 고마운 것이겠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중잣대는 더러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중잣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소수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지점에서야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이중잣대를 갖고 있겠지만 어떤 집단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중잣대는 그 집단의 기득권 세력이 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부분의 이중잣대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기득권 세력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수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이중잣대가 계속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중잣대의 비배분성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도 소수의 기득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잣대의 악용을 방지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이런 선택 때문에 사회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이었던 사람이 기득권을 획득한 뒤엔 더 보수적이 되는 이유, 성공한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좌절하고 체념하는 이유,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잣대의 악용이 작동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만 기득권에 들어가서 혜택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중잣대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엄밀하게 평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중잣대가 계속 활용되도록 방치해도 되는가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설적인 비전과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며 우리가 속한 집단과 사회가 조금씩 개선되고 나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교리나 비전은 이런 문제의식 이후에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중잣대의 악용을 비판하는 영역은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교나 사회 이념은 기득권의 기생에 이중잣대의 악용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많은 남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